국회 국정감사에서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북선관위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등 7명은 회계 책임자와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초학력을 높이는 교육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권이 넘어갈 경우 연간 500억 원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를 심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재작년에 중단됐죠. 그런데 쌀 과잉 생산을 막으려면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애초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북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속도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겠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입니다. 쌀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재작년 중단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 정부 때 논에 벼 대신 콩과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당 260여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쌀 생산량 30만 톤을 줄이려면 벼 재배 면적 6만여 헥타를 줄여야 하는데 연간 약 1,500억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17번에 걸쳐 시행한 쌀 시장 격리 예산 5조 4천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 흉작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풍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일시적 과잉에 대한 대응이 하나 필요하고 국민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쌀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고 쌀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구조적 과잉의 해결책은 논타작물 재배 육성이라는 거고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혜를 보는 기업과 기관이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해마다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목표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800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은 실질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무역 자유화가 돼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에 잘 팔아먹고 있죠. 농산물이 수입돼서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법적으로라도 의무화해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은 20여 개 기관이 국감을 받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선관위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고발했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 책임자와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넘겨 최대 6%를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초학력을 높이는 교육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게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과 보조교사 200명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국립대 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더 GOD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A사로 사업권을 넘기며 70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의 모회사인 B사는 중국계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500억 원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건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추천한 이경윤 후보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4일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이 후보를 둘러싼 가족 특혜 채용 의혹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의혹 일부를 시인했으며 일부 의원은 이 후보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부적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행인 2명을 들이받은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5일 오전 6시 20분쯤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하반신을 크게 다치고 다른 한 명은 전신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은 비교적 높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9월은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일수록 낮보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경북 안동시의 기온을 보면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매일 10도 가까이 벌어졌고 최대 14도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중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인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인후염이나 편도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로 가는 에너지 양이 부족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보호작용으로 하는 기관지 섬모 운동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일교차가 가장 커지는 10월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서로 다른 팔에 동시에 접종할 수 있고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가을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바른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바른 손 씻기는 호흡기 질환의 20%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환절기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빠르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주상복합 상가 건물인 전주 에코시티 소재 로마네시티 상가주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 임대 운동을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일명 렌탈프리, 즉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을 선언한 건데요. 가칭 로마네시티 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상가주들은 최근 가진 모임에서 공실이 많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목표 아래 상가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의 착한 임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로마네시티는 오피스텔 402실과 상가 306실이 지난 7월 말 준공돼 정식 개장했는데요. 당시 상가의 경우 대부분 비싼 가격에 개별 분양을 받았지만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실사업주들의 임대 분양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상가주들은 개장 이후 수차례 연석회의를 갖고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을 방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른바 자발적인 착한 임대운동을 전개해 상인도 회생하고 상가주도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은 건데요. 일단 상가주 가운데 44명이 규합해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 입장에서 조건을 맞춰준다는 전제 아래 렌탈 프리를 기본으로 하고 상가 평수, 층수 등 종합적인 맞춤 임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관리비를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태현 양이 장애인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정읍과 부안지역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정읍과 부안지역 지체장애인에게 2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장협 정읍시 지부는 작년 어린이날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보냈다며 김태현 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